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받은 게, 저는 그냥 식사를 하자고 해서 왔는데, 대표님이, 홍순재 씨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보인다 하면서, 그 창업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해서 돈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사업장에 그냥 불쑥 찾아왔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에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냥 지금 하시는 게 어떤 일이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왜 청년 창업가들한테 관심을 가지셨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우선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꿈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끓임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끓임회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막 춤추듯이 뭘 이렇게 하시던데 되게 기분 좋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네네. 뭐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작아지고 그렇죠. 예쁘고 저도 좀 작아져야 되는데. 저도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쁘고 그리고 또 작고 정말 그렇죠.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개발을 하게 됐어요. 정말 아프지 않으면서 얼굴을 작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춤춘 성형 윤곽관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되게 힘이 되잖아요.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그리고 손이 장난이.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힘을 갖고 손가락으로 압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보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사는 몸을 상하게 돼요. 마디가 그냥. 마디마디가 진짜 손상이 올 수 있는데, 고객들한테 효과를 크게 주고 아프지 않으면서 관리사들은 운동도 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고객님이 이 원장님 춤추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고객님이 지어주신 네이밍이에요. 아니 저라도 그렇게 짓겠던데요. 아까 보니까 진짜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즐겁게 일하는 게 다른 피부관리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용인에서 피부관리 하는데 사람이 맨날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는 한 번 들어온 직원분은요 절대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체계적인 교육도 있고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되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적으로. 중력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힘을 덜 들게 하는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튕겨나오는 발력과 반동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주변 사물의 힘을 활용하기 때문에 압은 강하게 가하면서 넓은 부위로 하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들어보니까 그거는 어떤 그 기공의 원리나 약간 어떤 좀 철학의 이런 거나 운동 원리를 알아야 되만 그런 걸 접근할 수 있을 텐데 되게 대표님 어린 시절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잣집에 외도가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부잣집의 맏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꺼달라고 하세요. 좀 부티가 나 보이세요. 저조차도 지금 한 4천만 땡겨줘 이러고 있는데 정말 부잣집 사람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가장 정말 근본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사실은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희가 제 어린 시절을 가끔 이제 엄마가 얘기해주면 정말 쌀도 배급받아서 왜 연사무소로 가나요? 밀가루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렇게 배급도 받아오고. 그 정도예요? 정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재밌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에서 내는 돈 있잖아요. 월사금. 월사금 같은 비용인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매번 제가 맨 꼴찌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벌어놓은 돈을 엄마 잘 때 몰래 호주머니에
회사에서 그거를 꺼내갖고 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저희 엄마가 쫓아와서 진짜 정말 정말 이렇게 스쳐 지나는 기억에 저희 엄마가 진짜 저를 끌고 나가고 바깥에서 지지가 혼났어. 너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 너 돈 훔쳐갔냐고. 그래서 막 그래갖고 엄마 내가 이거 냈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 운동 시작하신 게 계기가 그러면 좀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에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마 누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없다 보니까 뭐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그 계기가 돼서 신문을 돌리게 됐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하고 저녁에 이제 내가 벌어서 학기술을 배웠다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르는구나. 그걸 느꼈고 내가 이 힘든 과정에서도 즐겁고 재밌게 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네. 이제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들이는데 어떻게 첫 발을 이렇게 사회에 들이셨나요? 저는 사실은 대학을 가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낭만이라는 게 이제 좀 사실은 정말 재밌었던 게 대학교에 가서도 신문을 계속 돌렸고 새벽에 신문 돌렸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실은 MT를 딱 한 번밖에 못 하고 나보고 DJ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저 음악 하나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냥 신청곡 받으면 신청곡 틀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그래서 저한테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어떤? 시간당 얼마 주실 거냐고. 머니군요, 머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내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잘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본격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피부 쪽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알바 구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볼보 차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격리 비슷하게 이렇게 사무 보조원을 뽑는 거예요. 네, 사무 보조원을 하고 있는데 그 딜러분들이 과장님이라는 소장님들이 급여를 차 한 대 팔면 막 몇백만 원씩 가져가는 거예요. 영업직.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우연히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이거 사무 보조 안 하고 사무 보조 안 하고 이거 전화. 사무 보조 안 하고 이렇게 매장에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차를 보러. 그럼 여기서 팔지 말고 나가서 팔으라고. 순번을 기다리고 줄 서야지. 나가서 팔으라고. 그러면서 정말이죠? 그랬더니 팜플렛이 이만큼 주더라고요. 볼보 팜플렛을. 3개월이 돼도 단 3개도 안 팔리고. 격리는 또 구해줬고. 그 사무 보조 일을 하면서 좀 했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문제는 이제 발 뒤꿈치도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전. 안전형을 좋아하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 얘기였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좋아하고 볼보를 찾기 싫어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팔면 되겠구나. 또 열심히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병원을 농담인데 나중에 농담이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정말 그때 차를 한 대 사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첫 고객이니까 감격에 감사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주는 선물, 뭐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기특하고 귀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차를 몇 대 팔았던 거예요. 그 볼보에서는 진짜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그거 얼마 못했어요. 왜냐면 거기 그 볼보 회사가 그 영업소가 망했어요. 제가 피부 쪽에 하게 된 건 영업소가 망해서 안 망했으면 지금 어쩌면은 그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외제차에서 뭐 저기 볼보 코리아 사장을 하시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근데 다행히도 볼보 영업소가 망해가지고 다행히도 망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세일즈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세일즈의 기본이 사실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좀 예쁘게 하려다 보니까 피부 관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피부 관리를 해줬던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이 일을 권했어요. 피부 쪽의 일을.
이것도 잘할 것 같다. 네, 이것도 잘할 것 같다. 네. 이제 그때는 화장품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피부 관리도 네, 해주시잖아요. 네. 그분이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까 참 네. 이것도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소개시켜줘서 사실은 피부 쪽에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이제 피부 관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저도 얼핏 듣기로는 대표님이 대단히 잘하셨다고, 네네. 물 만나고 고기셨다고 그런 네네.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들어갔고, 네네. 들어가자마자, 1등을 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네, 이렇게 왜냐면 볼보차에 비해서 화장품 엄청 싸잖아. 네, 이거는 진짜 껌이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예뻐지는 거잖아요. 오. 정말 예뻐지는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해주면 잘 팔리는 거예요. 네. 근데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떡해. 가자마자 1등을 했는데, 네. 가자마자 빌려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죠?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네네. 다 화장품 외상. 결제나 이런 게 다 후불제였어요. 맞아요. 외상이었어요. 다 외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팔기만 하지 누군가한테 뭐를 받아본 적이 없는 수긍을 한 적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열심히 팔면서 신났어요. 네. 1등을 하니까 네네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칭찬도 막 해주고. 네네. 근데 수긍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이제 수금이라고 해야 되나? 돈을 받는 걸 못하니까 그렇죠. 외상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은 받고 반은 못 받았어요. 그럼 많이 판 만큼 그게 빚이. 그 값을 입금을 못하면 우선 급여도 안 나오고 두 번째 내가라도 그 돈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갔어요. 그게 사실은 정당히 빌린 게 아니라 사채 있잖아요. 그 돈을 한번 빌린 적이 누군가가 아니라 업체도 아저씨. 왜냐면 있죠. 저는 네. 제가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 지금은 사실 큰 돈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사실은 지금의 상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잘 이겨냈을 텐데 네, 웃죠 이제는. 그렇죠. 그때는 밤마다 울었어요. 정말 제 여동생 우연히 누가 그분이 소개를 해줬어요. 이제 되게 유명한 원장님이라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원장님은 아니고 서울의 강남에 가서 유명한 원장님한테 진짜 제대로 배워라. 네네. 그래서 그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알려드리고 내가 가면서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또 잘 보셔서 그 옆에 교육장을 샵으로 빌려주셨어요. 와. 그래서 월 20만 원 내면 25만 원인가 내면서 네. 스타트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처음부터 스타트업. 예, 그때 처음 창업이라는 걸 했었고 정말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저녁 밤에 관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아가씨들 그리고 뭐 낮에는 아줌마들, 네네. 뭐 직장인들 또 이렇게 저녁 늦게는 네. 직장인들, 새벽에는 뭐 아가씨들, 뭐 정말 24시간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하는 다양한 고객층이 있는데 네. 뭐 새벽에 전화 와도 벌떡 일어나서 샵 문 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빨리 빚을 갚았어요. 빚도 갚고 네. 이제 이렇게 저축도 하게 돼서 이제 좋은 샵이 나와서 그 샵은 이제 24시간 이제 처음으로 진짜 그때 당시 대전에서 했는데 대전에서 24시간 고객을 받는 샵은 저희가 두 번째였어요. 처음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좀 많은 고객들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뒤돌아보면 너무 재밌었던 것도 같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많이 도전하고 사실은 신문을 돌렸던 것도 학기도로 했던 것도 DJ를 했던 것도 자동차를 팔았던 것도 뭐 피부 관리를 했던 것도 화장품을 팔아봤던 것도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정말 소중한 걸음과 양분과 같은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대표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됐나요? 매출이요. 네. 24시간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예전엔 그때는 비공개였어요. 아무한테도 공개하지 않은 1급 비밀. 네.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어는 24시간 하는데 배들을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배들 13개가 거의 항상 손님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가방 옆으로 매는 거에 네. 돈이 빡빡하게 다 못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카드 이렇게 통장에 찍히는 거 보면 진짜 겁이 날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갈키로 이 쓰러운 거 예. 이게 뭔 일이냐. 네. 그래갖고 어쩔 때는요 이렇게 이만한 가방을 들고 네. 막 집에를 가요.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잖아요. 무섭잖아요.
그 무서워요. 이거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돌아보고 안 되면 전화해서 다 올라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돈이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겠다. 아. 내려와라. 네. 그 저녁에 날 새면서 돈 세고. 네. 이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네. 대표님의 내리막은 이제 어떤 게? 아, 제가 좀 이렇게 정말 크게 배운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네. 거기서 내가 삶의 철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정말 저는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돈을 쓸 줄은 몰랐어요. 진짜. 아, 모으기만 하지. 네, 정말 열심히 모아서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쓸 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어떻게 써요? 예, 쓸 시간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고 아유. 이게 어느 날 나한테 돈을 꺼달라는 거예요. 고객이. 고객이. 저는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세상에서 돈 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게 500만 원이니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네. 500만 원이니까 내가 딱 한 번만 꺼줘야지 하고서 돈을 꺼줬는데 한 달 후에 네. 엄청 큰 이자랑 같이 돈을 갚는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이제. 네,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자가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었는데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는구나. 나는 진짜 왜 24시간 잠 안 자고 막 어깨 아프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언니 갖고니까 다른 고객 옆에 있는 고객도 돈을 꺼달라고 네. 또 뭐 누가 또 돈을 꺼달라고 근데 이 꺼주는 사람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따는데 1,000만 원도 꺼주게 되고 2,000만 원도 꺼주게 되고 이제 막 돈을 막 되게 많이 꺼주게 됐어요. 여기저기에. 근데 문제는 문제가 터졌죠. 어느 날부터 고객 이제 돈을 안 갚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네,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한 사람 두 사람 돈을 꺼준 돈을 안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엄청 큰 돈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다. 이걸 뭐 지불각서나 이런 네, 거. 지불각서 이런 거 썼는데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진짜 그때 막 임신하고 아기 막 낳았을 때인데 너무 큰 돈을 꺼져서 근데 막 진짜 밤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다가 이렇게 속이 소만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안 꺼줬더라면 내가 진짜 그 다음에 돈을 안 꺼줬을 때는 이미 일어난 건데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건데 자꾸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그랬었더라면 하면서 계속 만약에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몇 개월을. 그러다가 진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얼마 정도 됐냐면 4억 8천? 정말 그때면 4억 8천이면 지금 한 48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크죠. 그쵸. 훨씬 크죠. 왜냐면 저희 엄마가 사는 땅을 샀으면 그게 지금 100억 가니까. 그렇죠. 네, 하다못해 있는 아파트도 팔아갖고 꺼졌어요, 돈을.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가 그래도 아파트도 있었고 있는 돈만 날렸어요. 세금 빌려간 고객이. 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난 돈을 갚으려고 찾아왔나? 왜냐면 평소에 전화도 안 받더니. 그렇죠. 왜냐면 돈 갚으려고 그렇게 전화해도 전화 안 받더니 오신 네. 거예요. 네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화장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다가 네, 그래갖고 내가 근데 제 신조가는 그러니까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 사람 화장품 파는 걸 도와주면 내 돈을 갚겠지. 네, 근데 제가 신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조냐면 다시는 방문 판매나 화장품 쪽 관련된 일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깬 첫 번째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돈을 빌려줘서 돈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원칙 하나 또가 뭐냐면 절대 돈 거래하지 말자. 절대 돈 거래하지 말자. 그리고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나간다. 그렇죠.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은 돈은 절대 돈이 아니다. 그렇죠. 그걸 그때 배웠어요. 사실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 실패가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또 실패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4억 8천 날렸으면 됐지. 이거는 사실은 진짜 되게 그나마 있는 거 날렸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하고 돈거래를 하면 안 되고 쉽게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걸 그냥 교훈을 얻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실패는
그 고객님이 이제 네. 원칙됐어요 제가. 그 고객님이 그걸 하면서 빨리 화장품을 팔아주면서 내가 이거를 갚게 해야 되겠지. 돈을 받아야지. 또, 사실 또 돈을 엮였네요. 받아야지. 그래서 갔는데 회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회사가 제품이 너무 좋았고 네. 저도 이제 선별력이 있잖아요. 전문가니까 제품이 너무 좋았고 회사가 너무 철학적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는 걸로 전화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아, 돈 그쵸. 받을 사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전에 살았는데 가감하게 서울로 카스트 한 대 끌고 올라서 화장품 회사에 입사를 한 경험이 있었죠. 근데 그 회사를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사이드 잡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유통의 손을 대게 됐어요. 화장품 그러니까 아, 빨리 이 돈을 조급해졌어요. 조급해지고 이 돈을 빨리 벌어야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공허하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화장품이 괜찮으니까 네. 이거를 수입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수입을 했다가 정말 더 크게 아주 제대로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느꼈던 게 모르는 일은 하면 안 되구나. 내가 정말 자세히 알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사실 동업을 했어요. 그리고 동업을 한 친구가 정말 정말 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친구인데 관계도 많이 틀어졌죠. 관계도 틀어지고 동업이니까 돈을 같이 갚아야 되는데 이 친구 안 갚으니까 그 채무가 다 이쪽으로. 예, 채무가 저한테 다 넘어오고 사업자 이름도 제 명이었고 그리고 자금 관리도 어린 나이니까 잘 못된. 그 진짜 빚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밑바닥도 윗바닥도 그 지하 2층까지 3층까지 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우선 친구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컸고 그리고 그리고 너무 큰 빚이었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는 빚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샵이라도 하려면 공간이라도 있었는데 공간도 없죠. 뭐 화장품을 팔아야 돼도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뭐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 살 돈도 없죠. 빚은 빚대로 너무 많죠.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죽겠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왜 어떤 게 잡아주신 거예요? 아니 죽겠다는 생각은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지약 먹고 죽겠다고 지약을 엄청 했어요. 지약을? 어린 나이에 양루테 타서. 근데 아빠한테 짱인데. 네 진짜 어렸을 때 그 아빠가 정말 망했을 때 엄마 얼굴이 되게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네 망했을 때 정말 이렇게 엄마가 생각할 때 큰 딸이잖아요. 네. 얼마나 의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사니까 정말 그냥 사실 근데 되게 무기력하죠. 완전 무기력해지는 어떻게 거예요. 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될지 모르고 다니잖아. 네. 그 침대에서 그것도 안방에 침대가 있잖아요. 네. 그 침대에서 이렇게 굴러다녔어요. 네, 계속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자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네. 그냥 계속 자. 충격이 너무. 네, 근데 거기 했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딱 오갖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뭐 일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고 씻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씻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라는 얘기인지 그랬더니 우선 씻으라고 씻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엄마 나 그냥 씻고 서로 가래요. 일하라는 거죠. 내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서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냥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봐라. 네가 정말 까짓 거 1, 2년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항상 했어요.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씻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냥 씻고 나갔어요. 나가고 갈 데가 제가 화장품 판매할 때 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화장품을 해서 입사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에 어떤 여자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여자분이 처음에 제가 봤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제 머리가 막 길었거든요. 여자가 그것도 세일즈라는 사람이 머리가 그게 뭐냐고 단정히 또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내가 그때 이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좀 늦게 가서 거기 이제 그 사무실에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아니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침에 문을 열고 화장 예쁘게 하고 나와야지 왜 여기서 화장을 하냐고. 가족질이야. 그래갖고 내가 저 여자 진짜 웃긴 여자구나. 정말 상대가 진짜 상대가 아니라 정말 그 이상한 여자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만에 또 만났어요. 네네. 네, 저한테 뭐라고 할게요? 좀 더 좋아지셨네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고 치마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망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1년 반개월인가 6개월도 안 돼서 빚을 다 갚고 정말 성공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오, 야.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1등 못했던 분인데 네네. 성장하고 비슷해서 네네. 그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답을 찾으려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저 은순이라고. 네. 은순이냐고 오랜만에 너 뭐 요즘에 안 그래도 안 좋은 얘기는 좀 들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은 관계는 없었지만 네. 부산 살고 저는 서울 사니까 이제 안양에 있고 대전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10만 원을 빌려서 지하철표를 딱 사는 순간, 지하철 딱 타려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이은순이 시죠? 그러면서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왜 돈을 안 갚냐고, 여기 경찰서라고. 그래서 막 내가 무슨 사기꾼 범죄자인 것처럼 막 그 경찰 아저씨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호흡도 하고 전화를 했어요. 약속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오늘 못 갔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뜸 은순아 너 많이 힘들구나. 그 말을 한마디 하는데 내가 폭발했어 나. 완전히 그냥 막. 자, 정말 진짜 뭐 꺽꺽거리면서 왜 우는 거 있잖아요. 네. 소리 막 펑펑 내면서 네. 그렇게 울고 이제 부산에 갔어요. 유명하죠. 근데 회를 끊어서 집에 그걸 싸갖고 가시더라고요. 왜 거기서 안 드시고?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여자들 2, 30명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집에, 네. 아파트에. 아파트는 진짜 무서워, 좋더라고요. 왜 왔나 했더니 제 교육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온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그때 당시도 강의는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대뜸 회를 조금 이렇게 같이 풀어놓고 먹으면서 강의를 하라고. 회강이에요? 회강이? 근데 강의를 하는데 네. 사실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 막 하면서 나한테 힘내라. 네. 내가 나한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대한 강의네요. 예, 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 알려주고 뭐 하는 거 알려주고 피부는 어떻게 크렘 처리를 하는 거 알려주고 고객은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주면서 나한테 스스로가 은순이가 은순이한테 힘내라, 너 잘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을 했지만 사실 나한테 교육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잘하겠다고 남편분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딱하게 양념족발이니까 고기 불고기 두루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겹살 이렇게 볶음을 내가 먹고 싶다고. 그게 생각난다고. 그거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아침을 먹으라고 아침상을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아침부터 진짜 아침에 삼겹살 먹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누가 삼겹살? 아무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없는데 삼겹살을 냉장고에 누가 쌓아놓고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침 새벽에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아는 언니 남편분께서 정육점을 다 다녀서 삼겹살을 사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두루치기라고 하는 삼겹살 볶음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약간 눈물이 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정말 이렇게 아침상을 이렇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아침상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그때부터 정말 차에서 먹고 자고 정말 거기서도 했지만 차에서도 먹고 자는 적도 많고 이제 돈 있으면 찜질방에서 자고 안 그러면 진짜 추운 겨울에도 차에서 자면서 막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엎어진 것도 난데 내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해서 네가 안 준다고 해서 되게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도 결국엔 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 탓을 그 친구 탓을 했을 때 되게 화병이 생겨서 병원에 아, 실려가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네네네. 아팠어요. 되게 그건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예, 내가 해결 안 되니까 정말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알게 됐죠. 이제 빚도 조금씩 갚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 그 모든 과정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고, 아. 사실 내가 없었으면 일어날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 책임은 온전하게 나한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깨달은 지 불과 몇 년은 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빚을 다 갚고. 그래도 얼마나 거기까지 가기가 참 지옥에서 살아나오는 그 정도잖아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 그렇죠. 그 이후의 얘기가 궁금해요. 회사에서 그래도 최연소로 뭐 셀링 일이 최연소로 이제 보통 리더가 되는 이제 디렉터라고 하는 자리에 네. 올라고 최연소 보통 우리나라에 승급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사 정도 되는 데까지도 쉽게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 사실은 내가 뒤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이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빚 갚고 한 중에 나만큼 힘들었던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남편도 옆에서 같이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서운했던 거죠. 이제까지 싸우는 것도 있고 이제 막 빚 다 갚아서 좀 이제 살만해지고 조금 남았고 있는데. 이제 전셋집을 올려갖고 이제 살만한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홧김에 하니까 9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를 하더라도 대출이니까.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7년 동안 나이에 빚 7년 동안 빚 갚고 갚고. 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황금기 같은 20대 네. 20대 후반부터 30대 진짜 중반까지 그쵸. 모든 인생의 그 결과가 나한테 손에 쥐어진 게 700만 원이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장소가 이렇게 이쁘지 않았고 여기 이렇게 교육장이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육장. 네네. 진짜 여기서 먹고 자고 했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이 장소에서 네, 이 지금? 장소에서. 너무 이 방에서 아니겠다. 정말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사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왜냐면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큰 돈을 7년 동안 갚았지만 네. 돈을 벌었을 때들을 생각해 보니까 돈을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돈을 버는 건 어렵지 않은데 돈을 갚는 건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일을 했지? 돈을 갚는 거에 신경 썼다니까 맨날 우울하고 맨날 버린 돈 한꺼번에 맞아요. 통장에 나가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2, 3일 동안 병이 생기는 거야. 허무하고 막 너무 일하는 게 힘든 거야.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한다고 했지만 엄마가 너 얼굴 표정 왜 그래? 웃으면서 일해. 라고 말할 정도로 난 웃고 있는데 너 얼굴 표정이 웃는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벌었을 때는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돈도 잘 정말 벌리고. 되게 잘 벌리고 난 되게 멍청하게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빚을 갚는데 집중을 했을까?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에 집중을 했더라면 인생이 정말 틀렸을 텐데 생각이 차이예요. 완전 진짜 네. 대반전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고 재밌게 그래서 피부관리 전하면서 꿈을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내가 100호점을 내겠다. 예, 내가 프랜차이즈 또는 내 직영점이든 프랜차이즈든 100개의 매점을 내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빚을 지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빚은 지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부채가 없는 회사일 거예요. 현재. 그러면 저는 단돈 10원도 부채도 이야. 없고 하다못해 거래처들도 다 현금. 다 현금 결제하고 정말 단 0.02%도 빚이 없어요. 이 에스테틱계 남양욕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절대 빚이 없어요. 예. 빚이 없고 대단하다. 네, 빚이 없고 정말 벌면서 이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피부 관리를 할 때도 다 어렵다고 했고 매해년마다 내가 사실은 경기가 좋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유통을 빼고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됐던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유통을 해갖고 빚을 지은 거를 갚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다들 도망가고 뭐 회피하고. 회피하고 또는 아니면 뭐
뭐 그걸 뭘 신용 뭐 파산 신고하고 네. 하는데 저는 그 돈 다 갚았잖아요. 네. 정말 단 0.1%도 안 남기게 싹 갚았거든요. 네. 뭐 국가에 있는 뭐 하다못해 채무관계까지도 왜 의료보험 그것까지 네네네. 싹 갚았어요. 대단하십니다. 다 갚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단 한 번도 경기가 나빴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저희 엄마로부터 배운 완전 긍정적인 에너지. 네. 항상 성화사람 옆에 가야 되고 항상 절대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놀지 가십하고 놀지 마는 것도 있고 같이 어울리면서 욕하지 마라. 우리 엄마 맨날 그렇게 여자들끼리 모여서 욕하고 거기서 어울리고 이게 제일 나쁜 거다. 그래서 그 시간에 너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막 그러다 보고 또 교육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고객이 다시 우리 샵을 찾게 만들고 다시 우리 상품을 사는 건 고객의 가치를 끌어올려줬을 때. 고객의 가치를 끌어올려줬을 때. 네. 아름다움을 더 배가. 예. 고객은 언제든지 돈 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 가치롭다고 생각하는데 돈 써요. 제가 여기 창업 네네. 네, 청년 창업에 네, 내가 돈을 쓰는 것처럼 내가 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시간을 오래 쓰는 게 저는 고객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팀원에서 회의를 했대요. 어떤 이게 될 거냐? 아니요. 이제 그 싸우고 되는데 어떤 애냐면 왜 얘는 좀 클레임이 없냐. 왜냐면 팀원에서 고객 그 클랩이 되게 많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있는 반면에 막 갑자기 손님을 받다 보니까 다 못하고 거기서 또 없어지는 가격이 있고 또 뭐 저희가 그 요식업 다 포함해서 3위를 했고요. 팀원 전체 매출에. 대박이네 진짜. 예, 전체 축하드립니다. 매출에. 근데 원장님들 샵은 더 대박이에요. 왜냐면 팀원은 그냥 팀원에서만 팔린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이번에 그 적지 않은 금액을 그 청년 창업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 사실 청년 창업가들이 막연하게 그냥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뭐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원도 해주니까. 근데 청년 창업자들 좀 이렇게 좀 해라. 좀 이렇게 하면 너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뭐 좀 어려운 말씀될 수도 있지만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첫 번째는 꿈을 크게 가져라. 이유는 뭐냐면 꿈은 제가 처음 말이 시간 했다는 말이죠. 네네네. 말이 시간 했는데 제가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속에만 두고 머릿속에만 놨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진 차를 갖고 싶다. 저 사람처럼 뭐 여성 이렇게 강연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마음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혼자 좌절하고 혼자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포를 아예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저 회사에서 주는 자동차 받을 거예요. 네. 예, 몇 월 며칠까지. 그리고 설사 이렇게 매출이 막 2억 5천이 돼야 되는데 막 500도 안 됐는데 막 저 고객님 저 7월 11일 날 제가 회사에서 주는 자동차를 받아요. 그랜저를. PG 아니 그 XG 그랜저를 받으니까 고객님 제가 시상식 해드릴게요. 큰 약속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정말 그 7월 11일 날 차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건요, 청소부도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돈 많이 벌나요? 못 벌죠. 못 벌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가 질문해봤어? 그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보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화장품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보다 엄청 성장을 하고 책도 베스트셀러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랑감도 없는데. 근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첫 번째 질문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사람 피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화가 나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요청하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청을 못해요. 요청하지 않고 바라고 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이거 안 줄까? 세 번째는 저희가 교육이 중심이 되는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저는 세 번째는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은 자리에 참여하고 가면 참여하게 되면 많이 배워요. 그렇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 벌써 얻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공유하는 겁니다. 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에스테틱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는요, 동영상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거 내가 공개되는 개발한 거고 공개된 네. 건데,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거, 지금 뭐 그냥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리고 막 이름도 쓰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근데 그 동영상이 없다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러고도 안 되면 제가 뭐 했어요? 부산 쫓아 내려갔어요. 신발을 꺼서. 그렇죠.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싶어요. 안 되면 질문하고, 요청하고, 참여하고, 공유하고, 모색하고, 강구한다면 이 세상에 못 이룰 게 없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정말 꿈을 크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다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이제 왕 회장님 어머님한테 네. 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시고 네. 저희 어머니한테 원샷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저희 어머니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여성들을 이렇게 하고 싶고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네. 얘기 좀. 저는 엄마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요.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저의 가장 존경하는 1순위는 저희 엄마입니다. 그래서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엄마 지금도 저 너무 자랑스러워하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박수. 참 오늘 장시간 네. 우리 선생님과 우리 대표이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갖고 제가 그래서 우리 정말 끌려서 네. 끌림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설명회 네. 또 외부 강사로 또 제가 그 대표이사님의 그런 거 뜻을 너무 감사하게 느껴서 이번에 사업 설명회 갔는데 가게에서 이제 외부 강사로 가는데 정말 자신 있게 끌림회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대표님 우리 여성들에게 네. 아름다움을 선사해서 그 여성들로 파생된 그런 아름다운 에너지가 우리 전 세계를 아름답게 해주는 우리 끌림의 어머니가 되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